자, 첫 번째 문제. 10을 리턴하는 이제 함수를 완성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자값을 넘겨주고 있진 않지만 지금 이제 펑션 1이라는 함수가 실행됐을 때 그 해당 결과값이 a라는 변수에 들어가는데 그 결과값이 뭐여야 된다? 10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함수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return 10. 자, 바로 요게 뭐라고요? 요 녀석이 함수 실행에 대한 뭐다? 실행 결과값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그 결과값을 리턴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턴이라는 거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얘도 이제 결국에는 실행하게 되면 10이라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펑션 2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없다 하면 뭐가 출력된다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none이 출력된다 했죠. none. 그래서 실행해 보면 여기다가 인자값 지금 하나 넘기고 있으니까 넘겨줘야 되니까 저는 num이라고 쓸게요. 자,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값을 주지 않으면 일단 참고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었는데 내가 함수 안에다가 어떤 내용물을 정의하지 않고 그냥 함수만 쓰겠다 하면 당연히 이렇게만 쓰면 에러 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패스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내가 그냥 함수만 정해 놓겠다. 함수만 정해놓겠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없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쨌든 실행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넌 나옵니다. 넌. 넌. 보이죠? 그러니까 넌이라는 거는 아무 값도 없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튼 패스라고 쓰게 되면 그 안에 내용물을 구현하지 않아도 실행은 돼요. 실행되게끔만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결국에는 22라는 값을 우리가 리턴해서 줘야 되니까 리턴 num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20이랑 55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제곱이래요. 제곱. 제곱은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사칙연산 배울 때 제곱이라는 값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사실 이제 넘의 제곱이니까 그냥 넘 곱하기 2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제곱으로 하게 되면 여기 넘 곱하기 넘 곱하기 넘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곱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넘의 2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뭐넘 곱하기 넘 해도 되고요. 넘 곱하기 넘 해도 되고 아니면 넘의 2제곱 해도 되고 상관은 없죠. 어차피 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해서 리턴해주는 함수를 구현하려면 자, 지금 얘는 인자값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값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2개. 저는 그냥 a, b라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리턴해서 a 플러스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실행하면 마찬가지로 70이라는 결과가 40, 70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자값을 받고 그 값에 대한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플러스라는 함수를 여러분들 만들려고 하네요. 그러면 그 함수의 실행 결과값이 치환이 된다 했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df 써서 a, b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더하기니까 그냥 a 플러스 b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실행을 무조건 해보세요. 그럼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럼 3 더하기 5는 8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번에는 플러스 3 넘스래요. 그러니까 즉 인자값을 3개 넘겨주니까 그 3개의 값을 더해달라. 그러면 리턴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잘 됩니다. 자, 이번엔 마이너스네요. 그럼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a, b 써가지고 리턴해서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자, 곱하기가 영어로 멀티플라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멀티플라이 A, B 마찬가지로 리턴해서 A 곱하기 B 이게 끝이죠. 그럼 50 나올 테고. 자, 그 다음에 나눈 모드. 얘는 나눈 나머지래요. 나머지. 근데 여기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데 나머지가 뭘로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머지 할 때 여러분들이 A 나누기 B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여기서 지금 1만 출력하라는 거 뭐예요? 나머지의 정수 부분이니까 여기다 뭘 쓴다? 슬래시 하나 더 써줘야죠. 그래야지만 나머지의 정수 부분만 출력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div. 이게 div는 divide, 나누기가 divide라는 의미잖아요. 그거 이제 줄임말로 제가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자, 그러면 이번에 나눈 몫이래요. 그러면 나눈 몫이니까 뭐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return a %b 이렇게 몫을 출력해줘야죠.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죠. 죄송해요. 자, 이게 정정할게요. 나머지냐, 나머지. 순간 저도 헷갈렸는데. 자, 나머지니까 나머지는 퍼센트죠. 그죠? 퍼센트는 나머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눈 몫의 정수 부분이니까 요게 이렇게 됐죠. 순간 제가 반대로 했네요. 그럼 실행하게 되면 얘는 요게 맞고, 요 격에 이제 요게 맞고, 그 다음에 얘는 요게 맞는 거죠. 자,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ivide 2. 얘가 바로 뭐예요? 슬래시 하나. 슬래시 하나 써주는 거죠. 그래서 리턴에서 A 나누기 B 이렇게 써주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간 저도 헷갈렸네요. 자, 그래서 퍼센트, 그 다음에 슬래시 2개 이런 식으로 나눈 몫의 정수 부분, 그 다음에 나눈 몫을 출력하는 녀석이 이제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단위로 섭씨, 뭐 하씨 뭐 이렇게 바꿔달라 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 이미 공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10, 20, 30 인자값으로 넘어오고 그거에 대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냥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뭐 하면 돼요? 0 대신에 요거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섭씨 온도니까 뭐예요? 넘겨받는 게 섭씨 온도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도 C 써주는 게 끝이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섭씨, 환씨, 뭐 온도를 뭐 공식을 구하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공식 그대로 갖다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뭐 이거까지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죠. 그냥 요거 쓰면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냥 여러분이 리턴에 대한 개념과 그 인자값, 매개 변수 뭐 그런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슬슬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수의 합을 리턴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S라고 되어 있죠. S. S. 자, S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괜히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 보면 지금 이제 S라는 거는 요 get divisor sum의 그 합에 대한 결과를 S라는 변수에 뭐에다 담아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코드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코드를 잘못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게 되면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겠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 녀석이 실행된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가서 실행된 결과에 2340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여러분들 늘 뭐라 했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못 풀겠으면 뭐라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라 했죠. 그죠? 근데 돌아다녀 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창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한 세월 걸립니다. 한 세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부터 100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 먼저 구현해 봐야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i는 1, i는 주어져 있으니까 y 써서 i는 뭐예요? 자, num이니까 num까지 출력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이제 i 값 출력해주면 되고 그 다음 i 플러스는 1 이런 식으로 써줘야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실행했을 때 i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1부터 1000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약수를 구하는 걸 모르겠으면 우리 수업 페이지에 있는 약수 구하는 공식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찾아봐야죠. 모르겠으면. 그러면 어떻게 구했어요? num을 우리가 1로도 나눠보고 2로도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이런 식으로 나눠봐야 된다 했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챕터로 내가 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num을 i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 약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구현했으면 자, 제가 학생들한테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제발 조금 만들었으면 제발 실행 좀 해라. 누드로만 보지 말고 만들었으면 실행하고 만들었으면 실행하고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그걸 확인해라. 그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지만 코드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 원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확인을 안 하니까 내가 어떤 코드가 나오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코드의 실행을 파이썬에 맡기긴 하지만 얘네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코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반복문 쓴다고 해서 그냥 반복문이니까 이렇게 나오나 보다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복잡한 로직을 작성했을 때 얘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코드가 실행되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이제 요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작성했으면 그걸 요약해서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AI 기능에서도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요약해서 우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논문 PDF 그런 거 해가지고 요약해줘 하면 요약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약해준 결과만 보면 여러분들이 앞뒤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해리포터 좋아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자, 해리포터 책을 AI한테 줘가지고 야, 해리포터 요약해서 줘. 근데 중간중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맥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의 흐름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코드가 왜 이런 결과를 출력해 주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지 이거를 무조건 기계 컴퓨터한테만 맡긴다 해가지고 이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AI가 개발자를 아직 100%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디테일한 부분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 쓰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그 순서대로 코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나오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연습. 그런 것들을 기르셔야 된다. 뭔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약수 구하는 것까지 잘했어요. 자, 확인하니까 약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약수 구했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합을 구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S라는 게 있죠. 그죠? 얘가 썸을 담을 변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에서 지금 약수가 이렇게 걸러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S 플러스 I 써주면 되겠죠. 이게 끝이죠. 그죠?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2340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I 값이 다 더해져가지고 이 S라는 변수에 뭐 한다? 담겨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S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면 프린트 S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137 해가지고 쌓여가지고 여기 234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걸 줄였으면 어떻게 줄였을 수 있죠? S 플러스는 I. 요거의 줄임 표현과 이제 줄이지 않는 표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를 줄인 건지. 그죠?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234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받은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자, 요거이죠. 아마 요게 어려웠을 거예요. 소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소수를 구해야 되는데, 소수라는 건 아까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소수라는 거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5의 약수가, 5는 소수인가? 5 소수 맞아요? 맞죠? 왜냐면 5의 약수가 뭐예요? 1과 5잖아요. 그죠? 그러면 6은 소수인가요? 6 소수 아니죠. 왜요? 얘는 이제 1, 2, 3, 6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1은 소수인가요, 여러분들? 1 소수예요? 아니죠. 1은 그냥 자기 약수 뭐예요? 1만 나오잖아요. 그죠? 1은 소수가 아닙니다. 1과 자기 자신이라 해가지고 얘는 1만 나오니까 얘는 소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헷갈려 하지 마세요. 1 소수라고 했을 때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1 소수입니까 했을 때 1 넣어가지고 요거 2로 나오신 분들은 잘못 푼 거예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10의 약수를 구하세요라는 이런 문제 풀었죠. 그죠? 약수 구하는 거. 그죠? 그러면 약수를 구한다 했을 때 얘는 뭐예요? 1, 2, 5,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구한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10을 뭐부터 몇 가지 나왔죠? 1부터 10까지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예요? 0인 수. 그쵸? 이게 지금 약수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로 풀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 실력이 빨리 늘고 싶은 사람들은 뭘 하면 좋으냐면 내가 코드를 작성한 거를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굉장히 실력이 빨리 늡니다.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학교 가보면 좀 이제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씩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옆에 친구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도 못하는데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잘하는 친구들이 친구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나중에 멀리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내가 이해한 거를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배운 거를 가지고 그거를 내가 기록을 하거나 메모장에 뭔가를 기록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 말로 재구성하는 거죠. 또는 이거를 여러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늡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그러니까 단기간에 실력이 빨리 성장하려면 이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베스트예요, 진짜. 자, 여튼 10을 1부터 10까지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가 바로 이게 약수 구하는 거잖아요. 약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11에 소수를 구한다. 11의 소수를 구한다 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1부터 11까지 나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다시 11이라는 수를 1부터 11까지 그 수를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1과 11은 일단 뭐예요? 사실 소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과 11은 소수인데, 그러니까 11의 약수인데, 우리가 1과 11을 그 11이라는 수를 나눠버리면, 나누어 떨어져요, 안 나누어 떨어져요?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1을 11로 나누면, 다시 11을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11을 11로 나누면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11이라는 수를 뭐 해야 돼요?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려면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수로 그 숫자를 나눠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얘가 소수를 구한다 하면 1부터 11까지 11이라는 수를 나누는 게 아니라 2부터 10까지 나눠야 되는 거죠. 왜? 1과 11은 무조건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부터 10까지 해가지고 그 11이라는 수를 뭐 해야 된다? 나눠봐야 된다고요. 근데 나눴을 때 한 번이라도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면 그 수는 소수예요,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코드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num이라는 숫자를 받았어요. num은 이제 3, 4, 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풀겠으면 얘가 나누어 떨어지는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지를 뭐 조건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문을 어쨌든 사용할 건데, 자, 저는 여기다가 i는 1. 근데 여기서 i는 1이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i는 2라고 쓸 겁니다. 2. 자, 2라고 쓰고, 자, y라고 쓸 건데 i를 어디까지 할 거냐면 num까지 해버리면 이거는 3을, 예를 들어 3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부터 3을, 또 3을 나눠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 전까지인 num 전까지로 바꿔야 된다. num 전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num이라는 숫자를 i 값으로 나눠봤더니 나머지가 0이다. 이거 예전에 우리 뭐 했어요? 앞에서 약수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소수는 나누어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누어 떨어지면 그 수는 소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나누어 떨어진다? 리턴 펄스인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계산해봤을 때 한 번이라도 나누어 떨어지면 그 수는 소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리턴 펄스 때려가지고 빠져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소수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했을 때 뭐가 나온다? 자, 보이시나요? 자, 3은 소수인가? 자, 맞죠? 2로 나오죠. 그 다음에 4는 소수인가? 아니죠. 펄스죠. 1000은 소수인가? 아니죠. 당연히.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1은 소수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1은 소수냐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2로가 나와버려요. 왜? 1이 들어왔을 때 1 전까지 나눠버리시니까 0으로 나눠버리잖아요. 그럼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방어막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입구 컷. 여러분들이 회사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래요. 대학을 지원한다 해봅시다. 그게 제일 이제 비유에 맞겠는데 자, 대학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 대학을. 그러면 대학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지원한 서류를 보겠죠. 그죠? 면접 지원처에서 입학처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서류를 다 볼 텐데 근데 교수들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다 볼까요? 교수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명에서 5명인데 지원자가 1000명이고 1500명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뭐예요? 성적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입구컷 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도 보면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채용을 한다 하면 기업에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얘가 적합하지 않은지 사전에 입구 컷을 때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만약에 조건문을 써서 num이라는 수가 1보다 작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음수는 우리가 지금 표현을 안 하니까. 그죠?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뭐예요? 얘가 1이거나 1보다 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음수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아예 벌써 때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구 컷을 때리면 당연히 어떻게 나온다? 1은 소수냐고 물어봤을 때 뭐가 나와요? false가 나온다. 보이죠? 요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수를 판별하는 문제예요. 소수 판별 함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수냐 소수가 아니냐 이런 걸 이제 따지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풀었으면 그 마지막 문제도 풀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들의 개수를 출력하래. 개수. 그죠? 개수.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푼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이제 소수들의 뭐다? 개수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해당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해야 되냐면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 그러니까 판별을 해줘야 되고, 판별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자, 제가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i는 0이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cent를 할게요. 얘는 이제 소수의 개수를 담는 녀석이에요. 소수의 개수를 담는 변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while문 써서 i는 1000이라 써고 있습니다. 1000. 자, 1000이라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함수명을 뭐 써주면 좋은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함수 리턴 그런 것들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i is prime 넘버냐 prime이 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일단 true로 씁니다. 자, 제가 is로 시작하는 건 뭐다? 무조건 true false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 얻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i is prime 넘버를 일단 제가 임의로 true를 줬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i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이라는 거는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i is prime number라는 녀석을 뭐 해줄 거냐면 false 처리할 거예요. false.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i is prime number다. 자, 조건문이죠. 그러니까 조건문은 요게 이제 요 결과가 true로 아니면 false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건문은 조건식이 true면 실행, false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입국화 때렸으면 그 다음에 반복문에서 2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2가 들어오니까 얘는 거짓이니까 당연히 실행되지 않고 i is prime number는 뭘로 보존돼요? true로 보존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문은 실행된다, 안 된다? 실행된다. 뭔 말이 이해되죠? 이거 마치 이거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해당 조건문 실행돼야 안 돼요? 실행되죠? 그죠?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통과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당 이제 수를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소수를 계산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1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려면 1부터 11까지 그 수를 나누는 게 아니라 1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11을 제외하고 2부터 10까지 그 11이라는 수를 나눠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J는 2라고 쓸 거고 자, while문 써서 어디까지? J를 I 전까지. I. 왜냐면 I라는 건 뭐가 들어와요? I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1부터 1000이라는 값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부터 1000이 아닌 2부터 뭐예요? 여기서 이제 2부터 뭐가 들어와요? 999라는 값이 여기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1000 전이니까. 왜냐면 1000은 소수잖아요.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만약에 이 i라는 녀석을 j로 나눴더니 j로 나눠봤더니 그게 나머지가 0이다. 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소수가 아니니까 i is prime number를 뭐 해라? 저는 false로 바꿀 거예요. false. false로 바꾸고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브레이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이크문. 이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브레이크문이라는 건 뭐냐면 반복문을 종료시킬 때, 강제 종료할 때 쓰는 문법이거든요.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j 플러스는 뭐 1, 뭐 이런 식으로 j 값을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수를 판별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 만약에 false가 딱 만나게 된다. 그럼 false를 만나는 순간 브레이크 해가지고 뭐하다? 반복문을 종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얘가 참이다. 그러면 그 수는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이 소수가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해서 반복문 빠져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냐면 만약에 i is prime number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해준다? 얘가 true다. 그러면 얘가 true로 계속 살아남았다는 거는 뭐예요? 그 수는 소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count를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1씩.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i 값을 증가시켜주고 그러면 프린트해서
자, F 스트링 써서 자, CNT 해가지고 이렇게 자, 출력하면 몇 개가 나오냐면 자, 168개가 나옵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코드의 가독성이 있나요? 없죠. 굉장히 떨어집니다.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굉장히 코드의 가독성도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다, 안 좋다?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뭐 했냐면 소수 판별 함수 아까 구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방금 했잖아요. 소수 판별 함수. 기억나시죠? 그죠? 자, 어떻게 썼어요? 자, def 써서 자, is prime number. 그 다음에 여기다가 num.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건 입구 컷했죠. num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return false.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써요? i는 2라고 쓰고 while i는 num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num을 뭘로 나눴다? i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죠? 그러면 return 뭐 해줘요? 아, 이거는 계단 이제 소수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i 플러스 1.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 해주면 돼요? return true.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소수 판별 함수하고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소수 판별 함수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 1000이라는 1부터 1000까지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 자, 일단 여기서 뭐 할 거냐면 i는 1, while i는 1000까지 반복으로 돌릴 겁니다. 자, 프린트해서 i 값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예요? 단순히 그냥 1부터 100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에 불과하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1부터 100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에 불과한데 여기서 필요한 거 뭐예요? 자, 1부터 1000을 누구한테 주면 될까요? 얘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 prime number를 어디다 넣는다? 여기다 넣고 여기다 i 값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1부터 1000까지의 수 중에서 소수인지 아닌지를 뭐 한다? 판별한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여기서 뭐 한다? 조건만 쓰는 거예요. 조건문. 자, 조건문 이렇게 써주면 여기서 이제 뭐가 가능해요? 이 녀석의 결과는 뭐죠? is prime number는? true 아니면 false잖아요. 그죠? 그러면 i 값을 넘겨줬을 때 얘는 true인 것만 실행을 해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자, count를 여기다 쓸게요. count 0. 그 다음에 cnt 플러스는 1. 이게 정답이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기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이걸 출력하면 어떻게 나온다? 실행했을 때 168개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한 거예요? 함수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함수한테 맡긴 거예요. 함수한테. 그러니까 함수한테 is prime number라는 함수한테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조별과제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별과제를 한다 했을 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맡아서 하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죠. 가끔가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 경험을 할 건데 조별로 4명 묶여도 갑자기 한 사람만 다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말도 안 되지만. 자, 여튼 근데 그 한 사람이 다 감당을 하게 되면 벅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코드도 한 코드가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드를 구현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소수 판별 함수라는 걸 구현했을 때 얘를 이용해서 뭐가 가능하다?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그러니까 소수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요거를 이용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아마 제일 어려웠을 텐데 아마 이제 요걸 푸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푸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못 풀었다 하신 분들은 당연히 요거 집 가서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얘한테 is prime number라는 요 녀석한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한 사람이 도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야, 너는 나한테 소수를 일단 판별해서 알려줘. 그러면 나는 소수 판별해주는 너를 그 사용해서 너가 true나 false를 주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개수를 셀게. 뭔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얘가 참이다? 그럼 참인 결과만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됐습니다.